공급 쇼크라면서 왜 매물은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거 정상적인 시장 아닙니다. 지금 시장, 시간이 충돌하는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 이상하다고 합니다. 매물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정작 살만한 매물은 없다. 지금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한쪽에서는 공급이 줄어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매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매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줄어드는 시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시장이 조용해 보입니다.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가격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거래가 활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아직 괜찮은 시장 아닌가? 그런데 이 조용함을 안정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시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결정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매물이 아니라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계속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언제 정리해야 할지, 언제 움직여야 할지 타이밍만 보고 있습니다. 렌트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 리파이낸싱 기다리는 사람들, 금리 내려오기 기다리며 시간을 버는 사람들, 팔고 싶지만 다음 선택지가 없어 멈춰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림자 매물의 주인들입니다. 지금 시장은 매물이 없는 시장이 아니라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수요가 강해서 버티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견고해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팔면 손해라서 버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입니다. 보험은 계속 올라갑니다. 세금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리비 반복됩니다. 렌트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파이낸싱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자산들이 낮은 금리에서 만들어졌고 이제는 높은 금리에서 다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리파이낸싱 벽입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그 자산은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버티는 능력입니다. 숫자가 안 맞기 시작하고 기다림이 부담이 되고 버티는 것이 전략이 아니라 리스크가 되는 순간 누군가는 결정합니다. 이제는 못 버티겠다. 정리하자.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자산이 시장에 등장합니다. 이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무너지는 순간에 나오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매물이 아닙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그림자 매물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매물 나오니까 공급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매물 신규 공급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매물이 이제서야 시장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미래의 건강한 매물이 아니라 과거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물입니다. 따라서 그림자 매물은 미래를 보여주는 건강한 신호가 아니라 과거에 미뤄졌던 결정이 지금 한꺼번에 정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매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급과는 다릅니다. 건강한 공급은 시장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나 그림자 매물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공급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온 매물입니다. 팔릴 수 있어서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은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격을 밀어내는 매물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매물이 늘어나는 순간을 기회라고 착각할 수 있고 진짜 위험 신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기서 끝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매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줄어드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공급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지금 나오는 매물보다 앞으로 사라지는 공급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착공은 줄어들고 개발 프로젝트는 보류되고 자본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더 이상 지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팔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출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조용하지만 과거의 공급은 나오고 있고 미래의 공급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은 아직 과거에 만들어진 공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보다 공급이 없는 시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급을 숫자로 봅니다. 몇 채가 있는지, 재고가 얼마나 늘었는지, 매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이 기준이 점점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집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보험 안 되고 대출 안 되고 수리비 감당 안 되고 렌트 안 나오면 그 자산은 존재할 수는 있어도 선택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집이 몇 채가 있느냐보다 살 수 있는 집이 몇 채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앞으로 시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공급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될 수 있어야 공급입니다. 지금 시장 매물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 집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금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을 막고 있는 것은 신용입니다. 지금 시장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접근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대출 기준 더 엄격해졌고 DSCR은 더 강화되었고 보험과 각종 리스크 요인은 대출 심사에서 더 크게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금리가 낮아진다고 바로 해결되는 구조 아닙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이 안 나오면 수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얼마냐가 아니라 이 자산에 대출이 가능한가입니다. 수요는 신용이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금리 시장이 아니라 신용 시장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기회로 착각할 수 있고 실제 시장이 막혀 있는 이유를 끝까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가격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보험 안 되면 거래 자체가 성립 안 됩니다. 대출 나와도 보험 없으면 클로징 멈춥니다. 보험료 급등하면 현금 흐름 바로 흔들립니다. 렌트로 버티던 구조가 무너지고 보유 비용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은 있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매물은 있는데 선택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보험 문제 하나로 사실상 공급이 사라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지할 수 있느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 못하면 그 자산은 존재할 수는 있어도 공급으로 남지 못합니다. 보험 막히면 시장 멈춥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같은 시장 안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같은 시장에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관은 자본 구조가 다르고 금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고 정보와
접근성에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대출에 의존하고 현금 흐름에 민감하고 시간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 환경 속에서도 기관에게는 조정 구간이지만 개인에게는 압박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관은 기다리고 개인은 버팁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개인에게는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누군가는 지금 사고 있고 왜 누군가는 계속 밀려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보면서 과거를 떠올립니다. 2008년처럼 무너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공급 부족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은 반복되지 않지만 구조는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보면 각각 다른 형태의 공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8년은 과잉 공급이 이미 존재했고 그게 한 번의 터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붕괴였습니다. 1990년대는 공급이 줄어들고 자본이 빠지면서 시간이 지나 공급 부족이 누적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는 공급 부족, 저금리, 수요 폭발이 합쳐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시장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나오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매물은 드러나고 공급은 줄어들고 동시에 공급 부족 구조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장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과거 공급이 나오고 있고 미래 공급이 사라지고 있는 시간이 충돌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과거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금리, 매물, 공급 이야기까지 모두 익숙합니다. 그러나 시장 안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은 매물이 늘어나면 무조건 집값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무조건 집값 오르는 시장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서로 다른 흐름이 겹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쪽에서는 과거에 미뤄졌던 공급이 시장으로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나와야 할 공급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어렵고 더 헷갈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방향이 아니라 구분의 시장입니다. 무엇이 기회인지, 무엇이 함정인지, 어떤 자산이 살아남고 어떤 자산이 밀려나는지 이것을 구분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기준은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시장은 사람을 나누는 시장입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정보의 차이도 아니고 타이밍의 차이도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같은 매물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기회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기다리는 것이 기회인지 착각인지 이미 고민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은 선택을 미루는 시장이 아니라 선택이 쌓여 결과를 만드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싸게 산 사람이 아니라 버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가격 바뀝니다. 금리 바뀝니다. 시장도 바뀝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은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싸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남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이렇게 갈립니다. 가격을 보고 들어온 사람과 구조를 보고 들어온 사람, 전자는 흔들리고 후자는 버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버티던 사람도 결국 움직이게 되고 기다리던 사람도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다음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매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남게 될 매물을 보는 시선, 지금의 가격이
목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보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시선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매물 기회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험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버티고 있는 쪽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쪽입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장이 아니라 선택이 결과를 만드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흐름 같이 잡아가시고요. 앞으로 시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